윤태권 실장, 그 오거돈 시장 건 정치적 파장 짚어봐야죠. 네, 만만치 그렇죠. 않아요. 그럼요. 뭐 민주당 지금 오늘 사과를 했고 내일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 처리한다고 하는데 뭐 당연한 조치고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피해자가 이제 법적 처벌을 뭐 고소 고발할 거냐 이건 아까 제가 들으니까 좀 고심 중이신 것 고심 중이다. 같은데 예. 어쨌든 오전 시장 개인은 사회적, 법적, 도덕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또 이런 거면은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삼자 고발도 아마 할 거예요. 네. 네. 이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더라고요. 정치적 파장을 보면은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고 민주당 그렇죠. 광역단체장 중에서 그리고 이 일이 지난달에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코로나 사태, 지금도 심각하지만은 훨씬 더 심각했었던 상황이잖아요. 3월 달이면은 예. 공무원들은 거의 모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을 텐데 이랬다는 거니까 더 혀를 차게 만드는 거고 이제 이번 총선 이후에 부산에서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오전 시장의 시정 지지도가 평소보다 낮은 편이었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보폭을 넓혔고 그게 결국은 여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최소한 부산은 별로 안 그랬다. 예, 여당한테 별로 이제 메리트가 되지 못했다. 광역단체장이. 네. 이 일이 뭐 모를 때도 그랬다는 건데 이 일까지 이제 터져버린 거죠. 이게 총선 전에 알려지고 그랬으면 파장은 더 컸겠죠?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민주당이 3석, 그 다음에 이제 경남까지 하면 부산 옆에 있는 김해 이렇게 해가지고 3석을 더해서 6석인데 예. 여기 무조건 다 넘어갔을 겁니다. 야당 쪽으로. 예.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아까 이제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난달 사건 발생. 이달 초에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문제 제기, 부산시 정무라인이 성추행 인정, 그리고 피해자가 사과와 공직 사퇴 요구, 그리고 총선 이후에 사퇴 기로 합의. 이거 4월, 이제 4월 말경 이렇게 그렇죠. 합의. 이거 뭐 제안은 뭐 예. 피해자가 했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팩트예요. 오늘 피해자가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가 좀 인용해 보면은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에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고 정치적 계산과 무관합니다. 부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있었는데 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총선 전에 만약에 이게 알려졌으면은 온갖 2차 가해하고 정치적 억측 뭐 양쪽에서 다의 음모론이 횡행했을 겁니다. 맞아요. 본인은 피해자는 그걸 우려했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먼저 제안하셨다고 하지만은 예. 공증까지 받아놓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우려 때문에 4월 말에 하자라고 한 거겠죠. 총선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거동 시장 측에서도 아마 총선 후가 되길 바랬을 것이고 그랬겠죠.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도 따져보니 총선 네. 전에 불거지면 오히려 자신한테도 2차 가해가 더 심해질 수 그럼요. 있다. 예. 그래서 합의가 된 거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계산으로 치면은 결과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된 거죠. 오늘 이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윤리회부 사과 등을 이야기하면서 중앙당 전혀 몰랐다. 오늘 아침에 알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예. 뭐 야당 쪽에서 쟤 몰랐겠냐. 이런 큰 건을 말 안 할 수 있냐. 당 소속인데 그거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뭐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하겠죠. 그럼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모르겠지만은 예. 자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하죠. 네, 소속 정당으로서 당연한 거 외에 이건 뭐 오전 시장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사건 발생 직후에 본인이 바로 인정했다는 거니까 그때 사퇴했으면은 이번 총선에서 같이 재보선 치렀겠죠. 3월 달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럼 부산시장 선거나 총선에도 민주당한테 분명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 오늘 했으니까 내년 4월 7일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아이고. 행정부지사가 이제 시장 권한 대행 역할을 하겠지만은 1년간 시정 공백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앞에 아까 이제 김진호 기자도 말씀하셨지만은 경제부시장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도 지금 구속 수감하인데 이분이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오거돈 전 시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난 이 사람 모르는데 당에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경제부시장으로 낙점했다. 이분도 지금 비리 혐의로 낙마해가지고 돈 받은 건 지금 본인이 인정하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민주당 책임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보면. 총체적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느껴야 된단 말이죠. 예. 그 재보선이 1년 가까이 남았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긴 그렇죠. 하네요. 그러니까 뭐 벌써 뭐 통합당에서는 이제 불출마한 김세연 의원이 나오니
뭐 민주당에서는 낙선한 김영춘 의원이 나오니 이야, 말이 있지만은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후보군 이름이 벌써 오늘 나오는 건 김세연 의원 관련된 주식은요 상한가 치더라고요. 이 소식 알려지자마자. 언론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이고 근데 참. 뭐 또 정치인들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PK 민심은 부글부글하죠. 어쨌든. 그렇죠. 자,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3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는데 득표율 면에서 보면 상당히 높았어요. 거의 모든 후보가 40% 득표를 해가지고 맞아요. 아 이대로면은 대선에 되게 괜찮겠다. 예. 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해지는 거 그리고 1년 동안 시장 없는 이 부산시를 시정. 보면서 계속 부산 시민들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르지만은 내년 재보선이 상당한 중요하게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뭐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등으로 낙마한 의원이 생기면은 4월달에 재보선 하는 건 당연한데 예. 광역단체장 선거를 하나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시점으로 볼 때 원래는 이번 총선하고 다음 대선 사이에는 큰 선거가 없었어요. 정치적 이벤트가. 근데 하나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럼 2022년 3월이 대선입니다. 그럼 2021년 4월이 재보궐선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의 중간평가 음. 격의 선거가 되는 거죠. 음흠. 야당 입장에서는 그때쯤이면은 전열 정비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그때까지 네. 비대위가 갈 리는 없는 것이고 예. 그럼 그때는 대선 후보가 결정은 나지 않겠지만은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막 시끄러울 때거든요. 큰 정치적 이벤트 생긴 것 자체가 여권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죠.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여기까지 뉴스 사이다였어요.